오늘은 그 시공간과 운동 해가지고 앞부분을 좀 해볼 텐데, 그 수능 특강으로 총 10개 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이고, 제목이 이제 시공간과 운동인데 제목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일단 운동을 다루는 단원입니다. 물리에서 운동은 위치를 바꾸는 게 운동이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표준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을 정의하고 운동과 관계된 법칙을 배우는 이 단원입니다. 이게 이제 요 단원이겠고요. 그리고 대박이에요. 그 첫 번째 중단원이 시간의 측정인데요. 시간은 원래 지구의 자전주기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쪼개가지고 1초를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지구의 자전주기가 바뀝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하루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하루가. 근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는 큰 변화는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변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의한 방식이 좀 더 일정한 시간이 없을까 해서 찾은 게 원자의 진동 주기입니다. 그래서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주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를 이용해서 세슘 원자가 특정 횟수만큼 진동하는 시간을 이제 1초로 정의합니다. 1초. 1초로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 세컨드의 앞자를 따서 S로 표기하고, 뭐 미터 퍼 세크 이럴 때는 세크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됩니다. 몇 회 진동하는지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세슘 원자의 일정한 진동 주기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고, 얘가 진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자연계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기준으로 많이 시계를 만들었고, 대표적인 게 해시계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뛰어난 해시계가 있습니다.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고요. 이 해시계는 특징이 시간도 알 수 있고 계절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과학적인 이런 시계고요. 되게 독창성이 있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프린터는 좀 어둡게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영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막대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밑에 그림자가 있고요. 각종 눈금이 있습니다. 각종 눈금이. 그리고 요 그림자 끝의 위치로부터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막 아무 때나 놓고 읽으면 안 되고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영침이 북쪽을 향하게 해야 돼요. 영침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 북쪽을 이 북극성이 있는 곳으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세팅은 밤에 해야 되겠지. 밤하늘을 보고 북극성이 있는 곳을 영침이 향하도록 맞춰요. 그러면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세팅이. 여러분 그 동서남북 방향을 좀 잘 압니까? 네. 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틀린 적이 있는데요. 동쪽 서쪽이 헷갈리더라고. 속으로 뜨끔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야. 동쪽 서쪽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여기 북한이 있고 여기 남한이 있죠. 남한이 있고 여기가 어느 바다예요? 동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서해 바다고. 이렇게 떠올리면은 동서남북이 안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서로 바로 가는 거 아니죠? 남쪽을 지나서 서로 갑니다. 서로. 그러면 아침에는 이 그림자가 오전에는 그림자가 어디 쪽에 있겠어요?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북쪽과 서쪽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림자가. 그래서 이쪽에 그림자가 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아침. 이쪽에 있을 때가 아침이 되겠고 이쪽에 그림자가 있을 때가 아침 혹은 오전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해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정오화되면은 그림자는 어디 있겠어요? 이 북쪽에 있겠죠. 북쪽에. 그래서 이때가 점심. 우리 밥 먹는 걸로 표시해 놓읍시다. 아침, 점심. 그럼 이쪽이 저녁이 되겠죠? 이쪽 편이.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요게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실제로 여러분 바늘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그래서 요 선들 있죠. 요 선들을 세로선이라고 하면서 시각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각을 알 수 있는 선이니까. 근데 길다란 거 한번 세워 볼게요.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하면 12개 나옵니다. 12개. 여기 실제로 그림자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밤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다 치면은 12개예요. 그러면 요 긴 거 한 칸이 몇 시간이겠어요?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렇게 대략 시간 간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평하면은 이게 눈금 간격이 이렇게 이건 비교적 일정하죠. 근데 평평하면 눈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해가 낮게 떠 있고 점심에는 높게 떠 있고 저녁에는 낮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같은 시간 동안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리도 달라집니다. 근데 오목하게 만듦으로 해서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고요. 근데 오목함으로 해서 하루 중 그림자가 생기는 길이는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여기서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면 하루 중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계절에 아침에 그림자가 여기 생겼으면 그림자는 요 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따라. 하루 중에는 그림자가 요 사이를 이동하진 않아요. 이 사이를.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그림자의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을. 이 계절이 태양의 고도 때문에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예, 태양의 고도 때문에 생기고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어때요? 높죠.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대체로 짧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일 때가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럼 그림자가 제일 길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 사이는 봄과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봄이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남중고도 했을 때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정오에. 그럼 여름 중에서 상여름, 낮이 가장 길고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를 절기로 치면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해가 가장 짧다는 말은 낮이 가장 짧고 그림자가 가장 길 때를 동지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절. 이런 특징이 있는 아주 과학적인 해시계입니다. 시계. 그래서 앙부일구가 오목한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표준 시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시간대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요거 때문에 올해는 좀 자세히 다룰까 합니다. 여기 보면 혹시 요 기사를 작년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표준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하는데 북한은 표준 시간대를 30분 늦췄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뭔지는 제가 요거 표준 시간대 설명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시간 체계가 다릅니다.
시간체계가 작년 8월 15일부터 그렇게 됐어요. 15일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올해는 좀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표준 시간대. 표준 시간대는 그거죠. 지구가 둥그니까 경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순간에 해의 위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고 쓰죠. 쓰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 힘의 논리죠. 그때 당시에 뭐 힘이 제일 셌는지 모르겠는데 런던이 기준입니다. 런던에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가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경선을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경도 0도가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다고 하면요.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지구를. 사실 위아래라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인 건데 북극 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영국이 있는 곳이면 여기를 이제 0도로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쪽이 동해 쪽이죠. 이쪽이 서해 쪽이고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면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는 이제 동경이라고 읽고 여기를 동경 30도, 동경 60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그림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틀렸어요. 우리나라 위치적으로 보면 동경 135도에 있는 게 아니라 동경 135도와 동경 120도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시간대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표준 시간대를 쓰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동경 127.5도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이 더 가깝죠.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서경 12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근데 자 봅시다. 그런데 이럴 때 시간이 다른데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빠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는 빠르죠.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가면은 표준 시간대가 달라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 10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해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미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해가 급속도로 뜨겠죠. 이렇게. 네. 해가 더 떠 있는 시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더 흘러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시간 계산을 할 때 표준 시간대를 변환할 때 시간을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습니까? 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동쪽으로 갈 때는 해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시간을 더해줘야 된다. 서쪽으로 갈 때는 해가 있는 쪽과 반대쪽으로 가니까 밤으로 가는 거죠. 시간을 빼줘야 새벽으로 가는 거죠. 시간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빼줘야 되냐, 더해줘야 되냐. 이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360도에 해당하는 게 24시간이죠. 그럼 1시간에 해당하는 경도의 각도는 15도가 됩니다. 이게 15도에 1시간씩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떤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15도 이동했다. 그럼 1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동쪽으로 30도 이동했다. 2시간을 더해주면 돼요. 서쪽으로 30도 이동했다. 2시간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어디가 문제냐면 요 지점이 문제예요. 요 지점이.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영국을 기준으로 합시다.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180도 갔어요. 그러면 12시간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서쪽으로 180도 가면은 12시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2시간을 빼주고 여기는 12시간을 더 해줘야 됩니다. 이상하죠? 왜 이게 이상하냐면 사실 여기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변경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헷갈려요. 저도 이거 막 헷갈려요. 날짜를 더 해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막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헷갈리니까 피해가면 됩니다.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 등교 시간이 몇 시죠? 08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8시일 때 로스앤젤레스는 몇 시이냐 이렇게 계산해 볼 거고. 그다음 여러분 퇴근 시간이 언제죠? 10시. 예, 22시죠. 예, 여러분 무려 14시간을 학교에 있습니다. 예, 22시일 때 로스앤젤레스는 몇 시일까를 계산해 볼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가 각도가 더 작긴 하지만 동쪽으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야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계산하면 돼요. 동쪽으로는 105도지만 서쪽으로 255도입니다. 그럼 서쪽으로 계산하면은 날짜 변경선을 안 지나가도 되니까 이제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서쪽으로 하면 더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얼마나 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255도니까 그렇죠. 255를 15도로 나눠보면 되죠. 17시간을 빼주면 되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근데 계산 과정에서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날짜와 시간을 적어놨어요. 만약에 3월 2일 8시라고 합시다. 한국 시간으로. 그럼 계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8시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LA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시간을 빼주면 되죠. 네. 17시간, 17시를 빼주면 됩니다. 17시를.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9라는 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0에서 24시 사이의 숫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4를 이용하거나 마이너스 24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15 이렇게 하면 0에서 24 사이의 숫자인 15가 나왔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24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얘는 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는 뜻이죠. 하루 전 15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3월 2일 8시,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8시일 때 LA는 언제라는 거예요? 3월 1일 예, 오후 3시 15시라는 겁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날짜 변경선을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산해서 0에서 24시 사이의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플러스 24나 마이너스 24를 붙여서. 그래서 플러스 24 더하기 예를 들어서 27이 나왔다. 그럼 24 더하기 3이죠. 그럼 내일 3시입니다. 내일 3시.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월 2일 22시. 여러분 집에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요거는 쉽죠. 네. 22 빼기 17하면 그냥 5가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24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는 날짜가 안 바뀌겠죠. 그러면 3월 2일 5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8시에 등교해서 22시 집에 가는 동안 LA에서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학교에 있습니다. 14시간. 전 세계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있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치안이 확실한 나라고요. 그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아무 위협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대요. 여러분이 야간 자율학습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범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것도 야간에 일어나는 범죄율을 높이면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가 될 겁니다. 뭐 그래요. 그럼 요 얘기로 갑시다. 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동경 135도 이거 왜 이래 레이저를 소환했는데 여기가 동경 135도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있는 게 127.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7.5도 차이 나니까 15도의 1시간이니까 30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해가 여기 있다가 30분 뒤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해가 여기 있을 때가 정오라는 거죠. 해가 여기 있을 때가 12시입니다. 12시. 그러면 해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에요? 몇 시예요? 12시 30분이죠. 30분 뒤니까. 근데 북한은
해가 여기 있을 때를 12시로 맞춘 거예요. 여기 있을 때를. 그러니까 북한 시계로 12시일 때 우리나라는 12시 30분인 겁니다. 30분.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제 뭐 그 잔재를 먼저 없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 효과 때문에 이렇게 더 독립적인 국가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우리도 그 일제 잔재를 없애는 사업 중에 하나로 1950년대에 한번 이렇게 했었대요. 시간대를 이렇게 바꿨는데 왜 다시 복귀가 됐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혹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랑 이렇게 연합장전을 펼쳐야 되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간대가 다르면 작전 수행하는데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바뀌었대요. 다시 일본하고 통일 그냥 시간대를 쓰는 걸로. 그 이후로도 몇 번 주장이 있었는데 효율성을 더 중요시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옳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약간 반반인데요. 저도 좀 근데 효율적인 요새는 뭐 이제 좀 국가 간의 이런 경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시대니까 뭐 효율적인 측면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북한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GPS 위성까지 할게요. GPS 위성까지. 자, 우리 시간에 대해서 했어요. 시간에 이제 표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표준 시간대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변환하고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 길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길이의 표준은 빛이 진공에서 이동하는 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속도가 일정해서 그래요. 일정해서. 나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나오지만 빛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진공에서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진공이 아니면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진공에서의 속력은 똑같고요. 그걸로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뭐 특정 시간 동안의 간 거리를 또 1m라고 정의를 하겠죠. 1m라고 정의를 하고요. 뭐 이걸로 이제 운동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이제 우리가 위치의 변화인 운동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위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몇 차원인지 알고 있습니까? 2차원. 2차원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2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땅이 항상 붙어서 다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3차원이죠. 공간 자체는 3차원이고 3차원이면 3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구 위는 일단 높이는 대략 지구 반지름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위도하고 경도만 있으면 돼요. 위도하고 경도만. 그러면 이제 지구 위에 한 점이 표현이 되죠. 경도는 뭐 표준 시간대하고 관계 있고 세로로 이렇게 끈 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게 본초 좌우선이죠. 그리고 위도는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태양의 고도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같은 순간이라도 위도가 다르면 태양의 고도가 다르니까 계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서 계절이 다르죠. 그런 계절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GPS 위성은 우리가 한 점을 위치를 표시하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 공간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GPS 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GPS 위성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다 찍어보면 9가 됩니다. 다 찍어보면요. 근데 2개의 위성으로부터 각각 특정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보면 1이 됩니다.
근데 세 개에서 각각 특정 거리만큼 있는 점을 찍어보면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위치가 정의가 되는 거죠. 위치가. 근데 실제로는 정확도 때문에 4개 이상 쓴다 그러고요. 지구를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보통 24개가 한 세트라고 하네요. 24개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할까요?